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전효과 이론적인 부분 뒷부분 마무리를 하고 마더턴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광전효과는 빛을 쏘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 현상이라고 배웠어요. 자, 이거를 파동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입자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빛을 광자라고 보고 이 광자가 전자에 투입돼서 광전자 형태로 방출하는 형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광자와 전자는 1대1로 대응한다. 그리고 이때 광자가 들고 가는 에너지는 광자 한개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양성자와 묶여 있을 때 이 구속력은 이람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 이 광전자가 보유하는 에너지는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100의 광자 한 개가 에너지를 가지고 갔다면 구속력인 이람수를 끊는데 예를 들어 60을 가했다. 그렇다면 광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로 40만큼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자, 좀 적어볼게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람수고, 그 다음에 광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 공식은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여기서 다루는 에너지는 총량적 에너지가 아니고 광자 한 개와 광전자 한 개의 1대1 대응관계에 대한 입자론적 에너지의 서로의 교환이에요. 따라서 양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충돌 모델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관점으로 광전효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광자 한 개 에너지를 크기를 정량적으로 플랑크라는 분이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인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최종 정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이 F는 빛의 진동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F0는 금속판이 가지는 한 개의 진동수를 말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고전역학적인 2분의 1 mv제곱에 대한 최대 운동량이 될 것인데 이때 이 질량 m은 전자의, 즉 광전자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전자가 날아가는 속도가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 공식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시고 여기서 우리가 빛의 진동수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빨간 빛과 그 다음에 파란 빛, 자,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해 봤을 때 빨간 빛의 진동수와 파란 빛의 진동수는 진동수의 크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가 일종의 이 광자 한 개 에너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텐데 여기서 이 변수로 작용하는 진동수를 조작함에 따라서 에너지의 세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h는 플랑크 상수라서 이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조작하는 값은 진동수가 되겠고 그것은 빛의 종류가 되겠죠. 빛의 종류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종류가 바뀌면 광자 한 개 에너지 크기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개 진동수를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그리고 구리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둘의 이람수 관계를 따져보면, 자, 정확하게는 누가 큰지는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구리의 이람수는 다르다, 같지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F0의 값도 변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금속판의 종류를 바꾸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람수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이게 결과에 해당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요것이 원인이 되면,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조작 변인하고 종속 변인의 관계가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좀 파악해 볼게요. 자, 광전 효과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작 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광자 한계 에너지죠. 그 다음 이건 이람수고, 그 다음 이거는 밝기입니다. 자, 이런 조작 변인들을 토대로 종속 변이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 광전자가 튀어나올 때 갖게 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광전자 한계죠. 그 다음에 광전자 수와 비례하는 광전류 세기. 자, 이런 식으로 종속 변인이 두 개가 형성이 되죠. 자, 결론은 이 조작 변인과 이 종속이 어떤 식으로 상관성을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인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를 상관관계 맺어보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실험적 근거에 의해서 광자 한계 에너지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 둘은 상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람수는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한계 진동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광자 한계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이람수에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공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적 근거로서는 이 밝기가 광전류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최대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종속 변인과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정확하게 상관성을 맺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광전 효과의 정량적 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교에 있어서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 이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둘이 같이. 자, 우선 1번과 2번은 아무리 빛을 쏘아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즉 이 경우는 빛의 세기가 다름을 조작했습니다. 그죠? 작고 크죠? 그런데 이 둘은 같은 빛이기 때문에, 같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진동수와 동일해서 광자 한 개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임의로 100으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 금속판은 동일한 금속판이고, 따라서 이람수는 120으로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선 여기서 이 식에 의거해서 여기 운동 에너지를 체크해보면 이 경우는 광자한계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오므로 여기서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전자가 방출되지가 않고 광전류가 생기지 않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무리 빛이 세도 광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이상의, 이람수가 보유하고 있는 한계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갖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빛이 많아도 광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쏠 때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와 자, 이 첫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을 이제 두 번째에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빛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일함수는 120이고 여기 광자 한 개는 100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노란색 빛을 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빨간색 빛을 쏠 때랑 노란색 빛을 쏠 때는 두 개의 광원의 세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노란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점점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노란색이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0인데 노란색 빛이 160 정도 된다고 한번 임의로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일함수는 같은 금속판을 썼기 때문에 둘 다 120이고요. 자, 따라서 아까 이 식에 의거하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도 역시 0이고 여기선 운동 에너지가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전류는 발생하지 않고 여기는 광전류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 즉 일함수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3번과 4번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역시 밝기가 동일해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아까 노란색을 제가 160으로 잡기로 했고 파란색은 빨주노 쪽 파남 보니까 순서상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일함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금속판을 쓰고 있으니까 120, 120이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40, 그 다음 여기가 80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광전자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광전류의 세기가 밝기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똑같은 크기로 광전류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광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각자의 종속변일 뿐.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황. 이번에는 4번하고 5번 그림을 비교할 건데 이 경우도 밝기는 동일하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제가 파란색을 아까 200으로 잡았으니까 자, 200이라 치고 일함수는 자, 이건 120인데 이건 다른 금속판이라 예를 들어 18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120, 여기는 180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에 의해서 여기는 80이고 여기는 20이 됩니다. 광전류가 발생하고요. 이 경우에도 밝기가 동일하므로 광전류 세기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상황은 4번 그림과 6번 그림을 비교할 텐데 이 경우에는 밝기가 첫 번째가 밝기가 작고 두 번째가 밝기가 큽니다. 두 개를 켰기 때문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란색 경우 제가 200으로 잡았습니다. 둘 다 200이죠. 그 다음 일함수는 여기가 120이고 그 다음 여기가 12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80이고 80이라는 얘기인데 빛의 세기가 세진다 한들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즉 밝기는 최대 운동 에너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밝기는 광전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전류가 더 작게 이 경우는 전류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광전류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자, 이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작고 이게 작기 때문에 광전류가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즉 최대 운동이 0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기본 전제가 이와 같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커야 됨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제 하에서 만약 일함수를 통제시키고 여기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정량 조작을 하면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 크기를 봤을 때 이런 관계가 맺어지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커질 때 최대 운동 에너지도 같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정비례는 아니지만 약간 비례 같은 개념이죠. 단 일함수가 통제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광전자가 발생한다는 전제인데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전제 하에 일함수가 이번엔 조작된 거예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오히려 통제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일함수가 커지는 경우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정비례는 아니지만 정비례 혹은 정반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이함수가 커지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 단 최대 운동 광자 한계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자 이런 관계를 얻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빛의 세기가 큰 경우는 광전류도 같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 개의 조작 요인 기억나시죠? 광자 한계 에너지, 그 다음에 일함수, 그 다음 밝기.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광전류의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확인해본 바로는 여기서 광자 한계 에너지가 증가할 때 일함수가 통제되어 있다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이 증가한다. 그리고 일함수가 증가할 때 광자 한계 에너지가 통제되어 있다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리고 밝기가 증가하면 광전류는 증가한다. 와 같은 상관관계식들을 쭉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진동수와 운동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수 운동에너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다가 진동수 씁니다. 그 다음 Y축에다가는 최대 운동에너지 써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 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공식을 풀어요. 자 여기서 2분의 1 mv제곱 대신에 그대로 최대 운동에너지를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을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y equal ax 플러스 b 자 이 식은 1차 함수식이죠. 1차 함수식을 이용해서 지금 방금 썼던 이 광량자 공식, 광량자 에너지 공식에 맞춰서 1차 함수에 대응해 가지고 물리량들을 이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자리 바꿔 맞는 거죠. 여기서 이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걸 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는 2k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죠. 그래서 요걸 따기 때문에 hf를 이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최종식이 마이너스 hf0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이제 1차 함수식하고 대응되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물리량은 y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 값은 x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h는 플랑크 상수는 기울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 b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이거는 y절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y절편은 그러니까 즉 이함수에 해당하겠죠.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에 해당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1차 함수 다 그릴 줄 아시죠? 1차 함수에다가 맞춰 그리면 y절편이 지금 보니까 플랑크 상수도 양수, 그 다음 한계 진동수도 양수기 때문에 음이 붙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니까 y절편은 음의 값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라서 양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y절편에 해당하는 이 마이너스 hf0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일함수예요. 그렇죠? 같은 물리량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차 함수에서 여기 한 개 더 보이네요. 물리량이 요거 그죠? 이게 뭐냐면 함수식으로 따지면 x절편에 해당하죠. 자, 우리가 x절편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아시죠? 여기다가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최대 운동 에너지를 0으로 쳤을 때 이때 구하게 되는 요 f의 값
이 f의 값이 즉 x의 값이죠. 이게 x절편, 즉 f가 이 f를 구하는 것이 곧 x절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고, 플랑크 상수 약분이 되면 이런 식까지 될 거예요. 즉 x절편이 f0입니다 라는 소리죠. 여기가 f0. 근데 f0가 뭐죠? 한계 진동수죠. 그래서 f0 한계 진동수가 x절편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자, 이러고 보니까 한계 진동수나 이람수나 다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금속판, 이 그래프는 상당 부분은 금속판의 물리량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플랑크 상수가 정해져서 이제 각각의 물리량들 F0나 그다음 마이너스 W 이람수, 이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 즉 요게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이 광자 에너지를 바꾸게 되면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결정된다는 함수를 여기다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눈에 잘 보이게 해서 여기 F1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진동수를.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진동수,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F1짜리 진동수로 넣었을 때 그때 Y 별량, Y 값은 요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A라고 할게요. 자, 이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함수 값은 F1,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며, 자, 이렇게 됐을 때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음의 값이므로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음이 안 나오게 하려는 y 값들이 어디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죠. 이 부분. 자,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죠. 여기. 다른 색으로 할까요? 여기요. 안 되네요. 이 부분이죠. 네, 죄송합니다. 좀 오래 걸렸네요.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 이 부분, y축의 이 부분 값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 x축의 값들, 진동수의 값들은 당연히 이 아랫부분이 되겠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가 이 초록색 영역에 들어있어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즉 한계 진동수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금속판을 준비했다. 다른 금속판을 준비하게 되면 여기서 이람수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y절편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y절편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h가, 자, EH죠? EH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그죠? 이 값은 금속판의 종류가 달라도 언제나 같은 값이어서 금속판이 다르면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져도 이 기울기는 항상 일정 유지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는 유지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란하게. 제가 지금 손이 좀 안 익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플랑크 상수 h가 될 겁니다. 기울기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물리량이죠. 이람수죠. 마이너스 hf0에, 여긴 프라임이라고 하죠. 다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w 프라임이라고 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진동수는, 여기 지금 내가 f0 프라임으로 놨기 때문에 여기 한계 진동수는 f0 프라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른 금속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 나왔다, 뭐 혹은 세 개 나왔다, 두 개 이상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금속판 A, 금속판 B, 즉 다른 종류의 금속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빛을 쏩니다. 빛의 진동수를 F1으로 쏘게 되면 금속판 A의 경우는 음의 값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금속판 B도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한계 진동수, A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로 요 정도 F2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을 쏘게 되면 A 금속판은 광전자 한계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을 갖게 돼요. 자, 이거를 플러스 B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금속판 B는 같은 빛의 진동수를 쏘게 되면 이 정도의 광전자 에너지 크기를 갖게 되는데, 자, 이거는 마이너스 B'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F2가 금속판 A에게 광전 효과를 일으키냐 하면, 이때는 광전자 한계 최대 운동 에너지 크기가 양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속력이 발생해서 광전자가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금속판 밖으로. 그러니 이 경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진동수를 F2가 아니라 F3을 쏘면, 자, 이 정도에다가 F3을 쏘면, 그러면 그땐 금속판 A의 경우, 자, 이만한 광자 한계 에너지를, 광전자 한계의 에너지를,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자, 이걸 임의로 C라고 하죠. 됐죠? 그리고 B 금속판은 대략 한 이 정도, 대충 비슷하게 그렸죠? 여기 여기 한 플러스 C 프라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A나 B나 한계 진동수 이것과 이거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가했으니까 이만큼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이만큼, 그냥 요만큼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서 광전자가 둘 다 방출이 됩니다. 그죠?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가 A의 경우가 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경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경우가 광전자 한계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한계 진동수는 각 금속판마다 고유값으로 하나의 값만으로 정해져 있는데, 빛의 진동수는 이제 여러 조작해서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쭉 쐈을 때, 만약에 어떤 진동수가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질 때도 있어서, 어떤 금속판의 경우에는 같은 진동수를 쏘더라도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양이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는 한계 진동수보다 그 빛의 진동수 작을 경우에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짐으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니까, 같은 빛이라도, 그죠? 같은 동일의 빛이어도 광전 효과가 금속판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이제 가져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이람수에 대한 크기입니다. 이람수 크기를 비교해보자. 자, 이람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디를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A의 이람수예요. 그렇죠? 이람수 W 마이너스 W A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마이너스 W B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절대값이에요. 크기가 절대값이 큰 물리량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WA하고 마이너스 WB하고 누가 더 크냐면 이게 더 큰 거죠. 음의 값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물론 이걸 읽는 게 맞지만 이걸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비례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다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여기 있는 삼각형들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들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이쪽에 이함수의 이 높이 y축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즉 x축의 값들 있죠, 요거? 이 x축의 값들의 비를 구하면 여기 이함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WA에 해당하는 이함수는 요 F0하고 비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WB에 해당하는 이함수는 여기 F0 프라임하고 비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 관계 있다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F0하고 F0 프라임이 뭐 1대 4다 그러면 이함수도 1대 4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건 뭐 여기서 공식이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가 1대 4면은 전체는 1대 4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 뭐 비교하냐면 2번 최대 운동 에너지죠.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자, 이건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단은 광전 효과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F1이나 F2나 여기 F1, F2 이런 건 안 되고 F3는 가능하죠. F3는 둘 다 광전 효과 일어나니까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 크기가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F3에 진동수를 넣었을 때 과연 광전자는 얼마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인가. 이때는 방금 여기 이 높이와 이 높이의 비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직접적으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의 비와 그 다음에 요 길이의 비를 구하면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가로의 길이비 대 세로의 길이비를 맞추면 아마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F3에서 F0 프라임을 뺀 이 조그만한 삼각형의 요 가로 길이와 그 다음에 F3에서 F0를 뺀 여기 전체 큰 길이죠. 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이 길이가 크기 때문에 아니죠? 요게 크죠. 죄송. 요게 크기 때문에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EKA예요. 이게 EKA와 비례 관계 있다죠. 요거 전체가 EKA와 비례 관계 있고 이거 전체가 EKB와 비례 관계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숫자 넣어서 빼서 요거랑 요거의 최종 길이 크기의 비, 높이의 비를 구하면 운동 에너지 크기의 비교를 가능하게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 운동 에너지의 비를 만약에 광자 에너지가 지금은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진동수 하나 더 때리면요. 이렇게 자, 이때는 만약에 요때 같은 금속판에서 그죠? 여기 그다음 이거 두 개 비교해보죠. F3랑 F4의 금속판 B에다가 한 개의 금속판에다가 두 개의 진동수 쏘면 자, 이 경우도 에너지 크기가 비교가 되죠. 이거랑 이걸 구하면 되니까. 그럼 이 경우에도 삼각형이죠. 요거 이렇게 자,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그 길이비를 구해서 역시 이 높이의 길이비를 구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지금 방금처럼 F3, F4 같은 이런 식으로 주었을 경우에 빛의 진동수를 그럼 그때는 이걸 조작하는 거라 자, 이걸 만약에 F3하고 F4가 2배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이게 2고 이게 4다 라고 한다면 2배 차이가 나니까 에너지가 1대2가 되잖아요. 그렇죠? 진동수가 1대2니까 2대 4라서 그러면 그때 이거를 최대 운동 에너지도 1대2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량적인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광자한계 에너지의 정량적 비례는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정량적 비례와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커지면 커지는 관계는 맞지만 정비례는 아니다. 2배 커지면 2배 커지는 관계는 아니다. 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이제 끝이 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그죠? 진동수가 커질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비례해서 커진다. 단 한 개 진노수 이상인 경우만 양의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정리되도록 그려진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물리량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고,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빛의 세기와 광전류의 상관관계인데,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X축에 전압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 Y축에다가 전류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 전압은 오른쪽 값들은 플러스 값이면서 이 경우는 광전관에서 광전자가 흐르기 위한 전류의 방향에 대해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은 광전자가 흐르게 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방해하는 전압으로 작용해, 즉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모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전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빛을 쏘였단 말이죠. 빛. 그랬더니 여기 광전자가 튀어나옵니다. 뿅 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당연히 이 전자는 이 마이너스 극판하고는 청력이 발생하고 플러스 극판하고는 인력이 발생하니까 광전자는 당연히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광전자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금속판이 닿으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회로도를 타고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끊김없이 로테이션이 되죠. 그러니 이 경우에는 전류계를 달았다면 전류계의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광전자가 튀어나왔음에도 전압을 요렇게 인위적으로 형성을 해준다면 이 사이에 있는 광전자는 당연히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으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 속도에 대해서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압이 전자를 방해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전압으로 작용해서, 즉 흐름을 약화시키는, 즉 그래서 역방향이 걸리게 하는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전자는 속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정도 큰 전압이 걸려서 이 속도를 저지할 정도로 큰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정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금속판에 전자 닿을 수가 없게 되고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류계에는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0이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0, 즉 광전류가 0일 때 전자는 정지합니다. 그때 정지시키는 전압을 정지전압이라고 불러요. 보통 뭐 VS라고도 쓰고 뭐 기준이라서 V0라고도 쓰고 그러는데 여기서 VS로 쓸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죠.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물리량들이 조작이 됐고 어떤 물리량이 통제가 됐는지를 이제 연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식.
한 가지는 이 공식이고, 자, 이 공식. 그 다음 한 가지는 이 공식이에요. 그죠? 자, 이 두 개의 도구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지전압부터 볼게요. 전류를 0으로 만드는 전압은 정지전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류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에 해당하죠, 요 자리. 그죠? 지금 이거를 어떤 A 상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걸 B 상황이라고 하면, 자, 이 A 상황에서의 정지전압과 B 상황에서의 정지전압은 지금 동일합니다. 그죠? A의 정지전압과 B의 정지전압 동일합니다. 크기가. 정지전압은 어떻게 재면 되냐면 요 길이를 구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정지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같은 길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음의 값이에요. 그죠? 음의 값. 절대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정지전압이 동일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정지전압은 전자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가하는 전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속도가 크다면, 즉 에너지가 크다면, 운동에너지, 이게 크면 속도도 크겠죠.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크고 속도가 크다면 이 속도와 이 에너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의 크기의 에너지를 반대 방향으로 가해줘야 돼요. 그죠? 얘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지시키려면 그 에너지만큼 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에 힘 가는 방향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음의 1을. 그래서 에너지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당 에너지,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지전압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지전압이 이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정지전압도 같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지시키려면.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게 하려면. 자, 그러니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비례 관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지전압은 최대 운동 에너지의 간접적 대변인이죠. 최대 운동 에너지의 대소관계를 파악하고 싶다면 정지전압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 정지전압을 구한 거를 여기 최대 운동 에너지 값에다가 비례 대입하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정지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동일한 케이스예요. 됐죠? 그렇다면 이 세 개 물리량 중에 하나가 지금 통제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하나가 통제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당연히 이거와 이거, 광장계 에너지와 이함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빛의 종류도 다르다는 얘기고 금속판의 종류도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판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쏜 빛은 예를 들어 뭐 빨간 빛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쏜 빛은 파란 빛이다. 파란 빛이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다른 거 써보겠습니다. 요걸 써볼게요. 파란 빛. 이렇게. 자, 이 빛이다 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죠, 그죠? 이거와 이게 지금 동일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다면 빨간색 빛이 진동수가 작죠. 그러니까 작을 때 이함수도 작을 것이고 크면 이함수도 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 이 금속판의 이함수가 작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지금 이거하고 같은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세 개 물리량 중에 무 하나를 통제시키면 그럼 나머지 두 개를 종속해서 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조작되고 통제되는 게 뭔지만 잘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요 영역에서 이 부분, 자, 여기 돋보기를 대보죠.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이 부분에서는 정지전압을 통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를 보세요.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잘 흐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높이가 여기,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여기 전류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Y축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이게 컸던 이유가 뭐냐? A 금속판이 전류가 더 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엔 이걸 쓰는 거죠. 이거. 그죠? 전류는 밝기하고 비례 관계 있어요. 자, 그러니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광량자 에너지 공식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울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면적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단지 수치를 읽어서 그 수치를 이 공식과 그 다음에 이 공식에다가 잘 넣어서 정량적으로 비교, 비례, 대소관계 파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빛의 세기와 광전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지전압이 통제되어 있고 빛의 세기와 광전류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진동수와 정지전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벌써 얘기를 끝낸 것 같은데. 자, 여기 전압과 전류예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넣어볼까요? 비슷한 색 말고 이 색으로 해보죠. 이렇게 하나. 제가 그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자,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좀 이해해주세요. 지금 펜이 좀 그래서. 자, 여기가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합시다. C. 그러니까 이 A는 여기 있는 이 A랑 같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정지전압은 요 값이고, 그 다음에 이 정지전압은 이 값이에요. 자, 아까 제가 보라고 했던 이 초록색 두 개 영역 있죠? 돋보기 된데 이 두 개의 영역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정지전압부터 보는 거죠. 봤더니 정지전압이 둘 중에 누가 크냐면 절대값만 따졌을 때 A가 더 커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니까 길이가 더 길어서 더 큰 전압으로 역으로 걸었기 때문에 정지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지전압이 큰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전압을 걸어야만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니까 이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때 최대 운동 에너지보다 큰 거죠. 자, 이건 C고요. 죄송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 이거를 만약에 이 식에다 넣게 되면 여기서 조작된 게 뭐냐? 이건 지금 변했죠, 그죠? 변했어요. 그렇다니까 이거는 종속이 되겠죠? A하고 C를 비교하면 A의 정지전압이 더 크므로 C보다 A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이 두 개의 물리량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건 이미 벌써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통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에너지가 광자한계 에너지죠. 광자한계 에너지가 조작이 될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이람수가 통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A나 C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통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광자한계 에너지는 A가 크다, C가 작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상황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 소리죠. 이람수가 동일하다는 뜻은 금속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어디다 그릴까요? 자, 잠깐 살짝 좀 이동할게요. 여기 좋겠군요. 이람수가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금속판의 종류가 동일하다 이 소리가 되겠고, 그쵸? 그리고 이게 크고 작으니까 A 쪽이 A빛, 그 다음 C빛. 만약에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더 큰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이기 때문에
얘가 파랑빛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C가 빨강빛이 들어갈 거예요. 진동수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광전자는 A가 더 크고 그 다음에 C가 작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빛의 종류에 따라 이람수 같은 금속판에 쏘면 최대 운동에너지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여 크기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지금 이거랑 이거 중에 누굴 조작하냐, 누굴 통제하냐, 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람수를 먼저 통제시켰으니까 이번엔 이람수를 조작하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통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수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통제되어 있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런데 A가 지금 정지전압이 크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고 C가 작죠? 그럼 이 경우는 여기가 작아야 될 거고 여기가 커야 됩니다. 그죠? 요거.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금속판이 이람수가 다르니까 금속판이 다른 게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일한 빛을 썼습니다. 빛의 진동수가 동일해. 왜냐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란 빛을 둘 다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게 크고 이게 작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람수가 A가 큰지 B가 큰지 파악이 되는 거죠. 클수록 같은 빛일 때 클수록 이게 작다가 되죠. 그죠? 구속력이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잉여로 나가는 에너지가 적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량적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리량이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통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3가지 통제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죠. 3가지 물리량 3가지 통제시키려면 각각 하나씩 뭐 이걸 통제시키든지 아니면 이걸 통제시키든지 이람수, 그죠? 이람수. 그 다음에 이걸 통제시키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한 물리량씩을 통제시켜 놓고 나머지 2개의 변인을 조작과 종속으로 따져보면 이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매치시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몫이죠. 알겠죠? 자, 이거는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다를 때 같은 금속판이면, 그죠? 같은 금속판에 동일 금속판에 다른 빛을 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빛의 종류가 진동수가 에너지가 클수록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런 관계에 놓인다.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 얘기고, 그 다음 이 경우는 동일 빛의 종류는 동일한데 다른 금속판에다 쏘면 이때는 이람수하고 최대 운동 에너지하고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들은 뭐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VI 그래프인데, 그죠? VI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느냐, 이런 결과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결과 나왔느냐에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통제됐는지 아니면 이게 조작이 됐는지 따라 나머지 물리량들이 통제인지 조작인지 같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상황별로 이제 이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만 그냥 접근하면 광전 효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광전류 있죠? 여기도 확대 와야 되죠? 여기 요 자리. 이 경우에는 광전류의 세기가 IA와 IC가 같다고 지금 제가 그린 거예요. 지금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 건데 전류가 같으니까 이 둘의 밝기는 같다 하시면 돼요. 광원이 세기가 같다는 얘기죠. 종류만 다를 뿐인 거고, 아니 물론 종류가 같을 수도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2가지 케이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는 여기 정지전압이 크고 작음이 나오면 2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여기 정지답이 일치하면 한 가지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고 상황 그려보고 시계 맞춰보면서 조금 연습해보면 아마 여기는 이제 개념적으로 정량적으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광전 효과와 그 광전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전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와 검전기. 자, 검전기는 원래 금속 판과 금속 막대와 금속 박, 이게 판, 그 다음에 금속 막대, 그 다음 금속 박이죠. 그죠? 이렇게 막대, 이렇게 박. 이게 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핵심적 부품이 근처에다가 대전체를 대면, 만약에 이게 플러스 대전체다. 그러면 이 금속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 플러스 전하의 전기력에 이끌려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금속박의 전하들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대1 비율로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공실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이런 식으로 전기 분포가 일어납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금속박은 얇기 때문에 힘을 조금만 받아도 이제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가 서로 반발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청력에 의해서. 자, 이걸 통해서 여기 어떤 사물을 댔을 때 이게 지금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전체를 대게 되면 벌어지고 대전체가 아닌 녀석을 대게 되면 이런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검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검전기를 본 목적이 아니라 광전 효과에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쓰자는 얘기냐면 빛을 비췄더니 이 경우는 검전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죠? 여기 검전기 변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빛을 쐈더니 여기 검전기가 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눈치만 봐도 이게 딱 지금 보니까 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것 같고, 그죠? 얘는 일어났을 것 같고 얘는 안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눈치가 오잖아요.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 왜 그랬냐면 검전기에서 만약에 이게 빛을 쐈는데 이 금속판이다 보니까 광전 효과가 만약에 일어났다면, 자, 광전 효과가 빛을 쐈더니 일어났다면 전자가 나갔겠죠? 그러면 이게 전자가 나가면 전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끌고 갔으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양성자들이 많아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 벌어지게 되겠죠. 이러면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광전 효과 안 일어나면 전자수가 다 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여기 밑에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 두 번째 케이스.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검전기를 미리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요.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대전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까지는 너무 자세하니까 그건 생략하고 플러스로 대전이 가능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빛을 쏘였더니 만약 광전효과 일어났다. 그러면 광전효과 때문에 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가 방출이 되면 여기 숨어있던, 여기죠? 자, 이렇게 숨어있던 전기적 중성상태, 여기 전자들이 이게 날아가죠?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하나 있던 게 여기 추가문이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여기 하나 있던 것이 여기 하나 더 생긴다고요? 그러면 두 개 있을 때 전기력하고 네 개 있을 때 전기력은 확실히 네 개 있을 때가 더 크죠. 전화가 커지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원래 하나 있을 때 벌어져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짐.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경우에 광전 효과이라면 더 벌어지고, 알겠죠? 근데 상황이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켜놨다, 미리. 이렇게. 그리고 빛을 비췄더니 광전 효과 일어났다.
그럼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삭제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씩 나가니까. 그죠? 그럼 두 개 있을 때보다 하나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 있다가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오므라들겠죠. 힘이 약해져서. 그죠? 이 둘이 미는 전기력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오므라듭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만 놔두고 더 진행을 경과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빠지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전기적 중성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더 광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 전자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양성자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빛을 계속 쏘여서 계속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 오므라들다가 벌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겪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거죠. 세 개. 그러니까 아예 대전체를 만들지 않고 검정기를 대전 안 시키고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 그냥 바로 빛을 쏘여서 광전효과 일으키면 벌어지는 효과. 아니면 플러스로 대전시켜서 빛을 쏘여서 광전효과 이러면 더 벌어지는 효과. 어쨌든 이것도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대전하면 오므라들었다가 계속하면은 벌어진다. 알겠죠? 여기서 결과치가 다른 건 이거 하나입니다. 오므라든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조금 알아둘 필요, 암기해둘 필요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경우에만 오므라들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오므라드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는데 검정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걸 계속 빛을 쐬니까 벌어지더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경우는 이 경우와 이 경우인데 그렇게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빛을 계속 쪼였더니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오므라들었다가 나중에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계속 빛을 쏘여서 광전효과를 일으켜서 벌어지게 한 효과. 이거는 플러스로 대전돼서 벌어진 거고요. 그쵸? 이건 전기적 중성일 때 벌어진 거고. 자, 그렇게 상황별로 검정기들을 상황별로 만들어서 빛을 쏘여가지고 그 상황에 따른 결과들이 다 다름을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광전효과랑 검정기를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빛은 여기에 광전효과를 못 일으켰으니까 여기다 쏘는 빛의 진동수와 A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쏘는 빛의 진동수는 B라고 하면 진동수의 크기는 같은 금속판이라고 할 때 검정기가 한 개 진동수와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죠? A, B가 그렇다면 이때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고 이때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가 크므로 이 진동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즉슨 이게 더 큰 에너지를 갖는 빛에너지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냥 샘플로가 가져왔는데 글귀로 여기는 형광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외선 등이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광전효과와 검전기를 연결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수능에 한번 딱 한 문제긴 한데 나온 적 있어서 한번 개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광전효과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효과 사례 중에서 대표적 사례가 광다이오드죠. 광다이오드는 크게 두 개의 기능으로 활용합니다. 첫 번째 활용이 태양전지고 두 번째 활용이 CCD예요. 태양전지는 전기 생산장치고 그 다음에 CCD는 여기 말 속에 들어있는데 차지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게 커플드라는 뜻이고 그 다음 디바이스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만 따면 전하, 결합, 장치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전하, 결합, 소자라고 합니다. 조그만 장치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둘은 태생이 목적이 달라요. 같은 부속품, 광다이오드라는 같은 부속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목적, 기능이 다르다. 얘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생산, 전기 생산을 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숙명이죠, 이게. 그리고 얘는 전하를 결합시켜서 도대체 뭐 하느냐?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동장치.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전기 생산 장치가 아니에요, 원래. 이미 생성된 전하를 극판에, 전압이 걸려있는 극판에 붙여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하는 광다이오드를 옵션으로 붙여서 이런 시스템이죠. 광다이오드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그 생산된 전하를 전압결합 소자인 CCD가 이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 이동된 전하를 분석해서 영상기기 장치에 대응되는 전기로 공급을 하여 영상 장치를 작동시킨다. 자,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동장치지만 이걸 붙여가지고 그냥 이걸 다 세트로 전체를 CC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게 더 일반적인 얘기죠. 자,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태양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태양전지인데요, 이 그림이. 태양전지는 다이오드기 때문에, 광다이오드를 쓰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장치잖아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습니다. 접합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상온에서 접합만 시켜놔도 양공하고 전자의 위치가 바뀌죠. 자, P형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공이 많죠.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죠. 근데 이게 접합부에서는 전자의 확산으로 인해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빛을 쏘이는 거예요. 이 빛. 자, 빛을 쏘여주면 여기서도 에너지띠에서 에너지띠. 자, 여기가 원자가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전도띠죠. 구속되어 있는 전자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빛을 가해주면, 즉 에너지를 가해주면, 빛에너지,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면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하죠. 그죠? 그러면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긴 양공이 생기고 전자가 여기에 머물게 되죠. 이러면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여기 생성이 돼요. 전자와 양공의 쌍.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공핍층에 걸려있는 전기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는 방금 생성된 이 전자를 당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이 플러스를 이쪽으로 밀어내고 당기고, 이 플러스는 이 플러스 밀어내고, 그러니까 각각의 극성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전자가 쭉 이동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고 양공은 쭉 이동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많아지고 여기는 양공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의 끝자락은 전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될 거예요. 양공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했으므로, 그죠? 전지가 된 거예요. 전압이 발생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됐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전류.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쪽이죠, 이쪽.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서 불이 켜져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을 켤 때 건전지나 뭐 패러데이에 의한 전자석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솔레노이드요. 죄송합니다. 솔레노이드. 코일을 쓰지 않고 또 반도체 두 개 붙여놓고 태양빛 받게 하면은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한 전기 생산이죠. 이때 이 전류는 특징이 직류, 교류 중에서 직류 전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하죠. 왜? 양공이 계속 여기 일정에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전자가 계속 일정에 들어오니까 극성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일정이 유지되므로 직류 전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 포인트가 되겠죠. 태양전지에서는 직류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전자의 운동 방향이 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전자의 운동 방향이 어딘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방향은 두 개예요. 전류하고 전자의 운동 방향.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태양전지는 반도체의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이 걸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극이 걸린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무슨 극성이 걸리냐? 알겠죠? 지금 질문거리가 그거예요. 1번. P형, N형 반도체에 걸리는 극성. 전지의 극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2번. 전류의 방향을 정하라. 다음 3번. 전류의 특성이 교륜지, 직륜지 골라라. 다음 4번. 전자의 운동 방향을 골라라. 자, 이 정도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하자면 요 전구를 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LED를 붙여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위쪽에 지금 이 자리에 맞춰서 위쪽에다가 N 붙이고 밑에다가 P 붙이면 이 경우는 지금 플러스 극하고 N형이 연결된 N형 반도체랑 이쪽에 플러스 극이랑 연결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역방향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 마이너스 P형이니까 역방향 걸리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LED를 여기다 N, 여기다 P 걸면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게 마이너스 극, 태양전지가 극이 이렇게 걸리니까 이 경우는 순방향이 걸리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어요. 즉 태양전지도 반도체 PN 반도체 붙여놓은 거고 LED도 PN 붙여놓은 거니까 LED랑 태양전지랑 두 개를 같이 붙이면 약간 헷갈리죠. 이때 얘네들을 연결하는 방식, P형 반도체의 태양전지의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성, 그 플러스 극성이 LED의 P형 반도체하고 같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야,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불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기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태양전지의 P형은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고 플러스 극은 LED의 P형 반도체와 연결해야 불이 들어온다. 이걸 외우시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P풀 마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P형 반도체는 플러스 P풀, 그 다음에 LED의 순방향 P풀 연결해야 전류가 들어옵니다. P풀, P풀.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냐는 이제 효율의 문제는 이제 이거 이제 화합물에 대한 화합물을 가지고 조절을 해서 농도 조절을 해서 생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태양전지에 대한 본 기능이에요. 자, 다음은 광다이오드 사례 중에 CCD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디카 내부 구조고요. 디카의 맨 앞에는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가 있고요. 그 다음 셔터가 있고, CC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있죠. 지금 빛을 렌즈에서 집광해서 조리개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 셔터에서 빛을 받아들여서 CCD에 빛 신호를 넣으면 CCD가 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거를 디지털 전기로 바꾼 다음에 메모리 칩에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CCD이기 때문에 이 디카 전체 시스템 중에 한 부속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컬러 필터 앞에 컬러 필터랑 그 다음에 여기 뒤에 CCD, 광다이오드하고 전화 결합 소자죠. 합쳐져 있는 형태. 얘 장치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지션상.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지금 빛을 전기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까 셔터를 거쳐서 이제 컬러 필터에 닿는데, 컬러 필터 앞에 마이크로 렌즈라는 렌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사이즈죠. 이 컬러 필터, 색 필터 위에, 그러니까 앞에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앞에 마이크로 렌즈가 빛을 다 이 자리에다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빛은 이쪽으로 모아주고, 여기로 들어온 빛은 이쪽으로 모아주고, 이쪽에서 들어온 빛은 일로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거죠. 조금 더 빛을 여기다가 집중시키려고 앞에다가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렌즈를 거친 빛은 컬러 필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컬러 필터에 도달한 빛은 그 컬러 필터에 놓여져 있는 색을 건너가고 나면 그 해당 색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광다이오드가 그 빛을 받아서 여기서 광전 효과를 일으켜서 전자를 만들어서 이 전자들을 이제 옆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 화살표 보이시죠? 생산된 전기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 화살표 따라서 이동해서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모아다가 집결해서 이제 영상 장치로 들어가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컬러 필터입니다. 컬러 필터 밑에는 CCD가 있어요. 광다이오드. 이 필터의 속성을 좀 얘기하자면, 빨간색 필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방구 같은 거 가면 셀로판지를 파는데, 그 셀로판지 그러니까 셀로판지 뒤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빨간색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셀로판지를 앞에다가 대면, 글씨 앞에다 대면 사람 눈이 여기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빨간색 글씨를 빨간 필터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빛이 반사돼서 빨간색 빛만 반사해요. 빨간색 글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빛은 다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럼 빨간 빛이 나오니까 이 필터는 빨간 빛만 통과하려고 할 텐데, 이 색 필터가 빨간색이면 이 빨간색 빛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빨간 글씨가 보여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글자와 배경색이 함께 동화돼서 묻혀가지고 이 빨간색 글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빨간색이 나온다는 반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 글씨를 썼다, 가라고.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여서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원래 이 색이 아닌데, 이거 하늘색이긴 한데 그냥 파란색으로 칩시다. 파란색 글씨의 경우는 빛이 들어가면 파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 빛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라고 쓰여있는 이 글자 자취에는 해당 색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검게. 빛이 안 나오니까 필터가 돼가지고, 따라서 빨간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가 들어가니까 이 글씨가 가라는 글씨가 보이게 되죠. 자, 그러니 이것은 빨간색 빛이 아닌 이상은 다른 빛은 나오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색 필터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색 필터의 기능은, 각 색 필터는 각 색만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간 필터는 빨간색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초록색 필터는 이렇게 초록색만 통과시키고, 파란 필터는 파란색만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필터를 위치별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는 거죠. 이때 색깔을 요걸 할까요? 검은색으로. 자, 여기 이렇게 한 단위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빨간색이죠? 여기가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가 초록색. 여기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색이죠?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파란색. 일 때 이 한 단위를 뭐라 부르냐면 일화소라고 불러요. 일화소. 영어로 픽셀이라고 해요. 이 일화소에는 색깔의 배분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1대 1대 2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RGB를 하나의 단위로 한 이 하나의 단위, RGB를 하나로 한 단위를 일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그 모니터상에서 이 모니터를 아주 자잘자잘하게 여러 개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이 한 칸에 해당하는 거죠. 이 한 칸 한 칸의 색깔을 지정을 해서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일종의 점묘화 기법이죠. 점묘화. 색을 선으로 그냥 쭉 그려내지만 색을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면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합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RGB 이 세 개의 색깔이 여기 일화소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칸에. 그러면 이 RGB에서 이 RGB를 색깔을 비율을 조절하면 밝기를 조절하면 여기에 몇십만 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한 화소 안에서. 그러면은 각 화소가 각 지점에서 각 색을 담당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면은 아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비율이 2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건 주황색이 돼요. 근데 R하고 G가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지고 파란색이 꺼지면 노란색 비율이 만들어져요. 노란색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초록색과 파란색만 켜놓으면 이거는 청록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등등이죠.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을 조절해서 각가지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하나의 화소는 하나의 색을 담당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서 그림을 만들어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들어오는 빛이 초록색 빛이면 이건 초록색 빛에 대응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고 이건 파란색 빛에 대응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들어올 때는 여기 색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 색깔에 해당하는 빛이 들어오면 요 일화소에서 그 색에 담당하는 광전 효과를 만들어내서 그 광전자를 이제 이동시켜 가지고 영상기기 장치로 보내서 영상을 다시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거죠. 들어온 빛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광다이오드를 한번 분석해 보죠. 더 세세하게. 이게 광다이오드인데 태양전지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분명히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쓰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공핍층이 생기고 전자와 양공의 쌍이 생기는 것도 동일한데 이 광다이오드를 위쪽에 극을 다는 게 아니라 절연층을 답니다. 절연층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전자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 끌어당기는 원천은 요 극판입니다. 금속 전극의 극판. 플러스 전압을 걸어서 마이너스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절연층에 의해서 막힌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붙어 있습니다. 전기력은 있으나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금속으로. 절연층에 막혀서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여기 붙어서 머물게 되죠. 바로 이게 결합이죠. 전하결합. 결합된 전하죠. 극판에. 그렇죠? 이렇게 되기까지 여기 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까 에너지띠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원자가띠에서 광자에너지 받아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 밑에 양공이 생기면서 전자와 양공이 쌍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 전자는 플러스 극판에 끌려서 붙으려고 했다가 절연층에서 막혀서 여기 딱 머무르게 된다. 정치하게 된다. 알겠죠? 자,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 붙어있는 상태죠.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광다이오드를 연속으로 붙여놓는 거죠. 이 극판 여러 개 보이죠, 그죠?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플러스 V를 걸면,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광다이오드에 떨어진 빛에서 나온 광전자가 여기 플러스 극판에 걸어놨으니까 그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4개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 저전층에. 그걸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극판들은 전압을 걸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붙어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끕니다. 아, 끄는 게 아니라, 죄송. 끄는 게 아니고 이걸 킵니다. 켜. 그러니까 이걸 바꿔요. 플러스 V로. 그 다음에 이거 유지해요. 이거 그대로 두고 이것도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얘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자, 이 전자들이 잘 안 잡히네요. 요 전자들, 그쵸. 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죠. 이게 플러스 걸 켜는 바람에 여기도 끌려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동된 상태에서 이거 끕니다. 뒤에 있던 아까 처음에 켰던 이거 꺼요. 끄면 이 전자 두 개가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만 플러스가 걸려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던 전자들이죠. 여기 있던.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켰다가 여기를 켰다가 여기를 키니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전자는 계속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 이 위에 극성을 조절하면. 그죠? 그렇게 해서 전하를 이동합니다. 전하 이동. 그러니까 전하를 여기다 결합시켜 놓고 전원층 밑에다가, 그러고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던 전하가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 마찬가지 이쪽 줄도 그렇고, 이쪽 줄도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전하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여기하고 여기에 빛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즉 여기에 먼저 도달하는 게 얘겠죠. 아마 얘가 먼저 오니까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얘가 먼저 와서 먼저 측정이 되니까 여기에 계산값이 떨어져서 여기 해당하는 전자가 얼마의 전자가 나왔는지, 빛의 세기는 얼마로 나와서 빛의 세기가 클수록 광전류의 세기가 클 테니까 광전자 수가 많아질 테니까, 즉 그죠? 이게 클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여기에 발생하는 광전자의 수가 결정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도착하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그 도착한 양, 이런 걸 측정하여 이 지점에 얼마의 전류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그 형성된 전류를 이 기기 장치에서 같은 위치상에다가 뿌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색이 다시 방출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영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화소로.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는 광다이오드를 여러 개를 모아놓은 장치고, 그 다음에 전하를 결합시켜서 이동하는 그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전송단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전송단 두 개를 깔아서 이쪽 전송단은 수평 전송단이고 이쪽으로 전송하는 전송단은 수직 전송단인데, 이 전송단을 거쳐 여기 전하량 측정기에서 전하를 측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전자의 양을 측정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전류를 이제 전기로 저장해서 메모리 카드에서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반복적으로 볼 수도 있다. 자, 되셨죠?